루나, 정신 좀 차려봐. 어서 눈 좀 떠봐. 이탈리아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 안에서 엄마와 딸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 나오고 있는데요. 갑자기 딸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배를 움켜쥐고 이내 바닥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딸을 붙잡은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도와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들 곁으로 달려오는 한 남자의 발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립니다. 정신 잃은 딸을 끌어안고 있는 어머니의 눈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섞인 눈물이 흐릅니다. 이 모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슴 깊이 간직한 첫사랑이 있으시죠? 보통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연은 이탈리아에서 만난 한국인과의 첫사랑에 관한 사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나폴리에 살고 있는 엘레나라고 합니다. 나폴리는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중세 유럽의 역사와 문화적인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해안 풍경과 풍부한 예술적 유산들로 유명한 곳이지요. 이런 다양한 매력과 풍부한 역사로 나폴리는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30년 전 저는 나폴리에 있는 한 미술관에서 인정받는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림을 좋아하고 전시회 다니는 것이 취미였는데 취미가 직업으로까지 이어진 것이지요. 저희 미술관에는 이탈리아 예술학교 학생들이 자주 왔습니다. 예술학교 학생들에게는 티켓을 반값 할인을 해주었거든요. 학생들에게 제가 아는 작품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일 또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준호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작품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고 미술관에 오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는 이탈리아로 유학 온 한국 유학생이었고 이탈리아 예술학교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의 취미는 박물관, 미술관을 다니며 다양한 작품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비슷했죠. 우리 둘은 취미와 관심사가 비슷해서 서로 대화를 할 때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나이까지 비슷해서 그날부터 우리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그는 저에게 그동안의 고마움을 담아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그를 좋아한다는 사실이었죠. 제안을 쉽게 승낙하면 제 마음을 들킬 것 같아 다른 큐레이터들과 같이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는 흔쾌히 받아들였고 저는 고민하는 척 그의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과 찾아간 그의 집은 이탈리아인들이 자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산다고 하길래 다 동양인일 줄 알았지만 모든 인종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 같이 쓰는 거실에 앉아 한국 음식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음식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밥, 불고기, 비빔밥 하나같이 어려운 이름의 음식들이 한가득이더군요. 저는 고민하다가 음식을 입에 넣었고 생각보다 맛있는 음식들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 입에 넣지 못한 사람들은 억지 웃음을 지를 뿐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먹지 않은 것이 굉장히 무례했던 행동이었어요. 저는 언제 이렇게 준비했느냐며 감탄하자 그는 재료를 준비하는 게 힘들었지 만드는 건 쉬웠다며 웃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옆에 있던 그의 친구가 준호 씨가 저를 좋아해서 열심히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빨개지고 그는 손으로 휘휘 저으면서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몰래 속으로 웃을 뿐이었죠.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서로에게 다가갔고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밀 연애를 하자고 했어요. 매주 미술관으로 교수님과 친구들이 같이 오는데 괜히 알려지면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며. 솔직히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으나 저를 위한 말이니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주말마다 트램을 타고 여기저기 다니며 데이트를 했습니다. 가끔 그의 집에 가서 그가 해주는 한식을 먹었는데 하루는 그가 아주 매운 것을 만들어준다며 요리를 해주었어요.
저는 평소에도 매운 음식을 잘 먹어서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맵겠어 하고 음식을 기다렸어요. 그가 만들어준 음식은 떡볶이였어요. 한 입 먹어본 순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뒤로 갈수록 혀가 마치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분명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뒷맛이 너무 맵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맛이 자꾸 생각나서 은근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 한국 문화 그렇게 저는 그와 데이트하며 한국에 대한 많은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그의 존재를 어머니께 들키고 말았습니다. 편지를 우편함에 몰래 두고 가는 그를 발견한 어머니가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머니는 그를 불러내시더니 모진 말로 헤어지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는 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헤어지는 것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어떻게든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지금 연애를 하는 것 자체가 저를 지켜주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말을 들은 준호 씨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를 따라 한국에 가서 살겠다고 맞섰지만 어머니의 화를 더 돋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없는 하루를 겨우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와의 연락이 끊긴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힘든 만큼 몸이 이상하게 점점 안 좋아지던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았던 이유는 그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를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그만큼 저에게는 그와의 재회가 간절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준호 씨를 생각하며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때 저는 룸메이트로부터 뜻밖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몇 주 전에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탈리아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서요. 혼자 남은 저에게 남은 사랑의 흔적이라고는 뱃속의 아이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독립해서 딸을 출산했고 딸 루나가 7살이 될 무렵까지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더 이상 제 인생을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간 저를 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루나를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시더니 제가 없던 어느 날의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출근했던 어느 날 준호 씨가 집으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몰래 편지를 두고 가려던 준호 씨는 어머니에게 들켰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하려는 어떤 말도 듣지 않고 편지를 뺐으며 마지막 호의로 저에게 전해주겠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편지는 결국 몇 년이 흘러도 저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서 잊었을 거로 생각했다면서 어머니는 그제서야 제게 편지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루나를 키워줄 테니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잊고 다른 남자를 만나 새 출발을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어머니에게 나가시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가시고 난 후 저는 건네받은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편지에는 저에 대한 사랑과 준호 씨가 동양인이라 저에게 피해 갈까 두려웠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밀 연애를 하자고 했던 거였습니다. 가장 마지막에는 그런 자신이라도 괜찮다면 함께 한국으로 가자며 비행기 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저는 루나를 키우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커갈수록 루나는 준호 씨를 닮아갔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똑똑한 것까지 그를 닮았죠. 아빠를 닮아서인지 미술에도 소질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평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못 지나치던 아이였는데 그런 점도 그와 똑 닮은 것을 보니 그가 점점 그리워졌습니다. 루나는 멋진 화가가 돼서 세상의 따뜻한 모습을 그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 희망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몸은 잘 돌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혈색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루나에게 물었더니 작품하는 기간에는 식사를 잘 안 하게 된다며 별일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체중이 빠지고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루나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루나가 위암말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술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너무 늦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싫고 루나에게 큰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잘 먹지도 못하고 살이 계속 빠지는 것을 보고도 루나가 그냥 단순 스트레스라고 해서 가볍게 넘겼는데 루나를 챙겨주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 때문에 생긴 문제 같아서 너무 괴로워하자 루나는 오히려 본인은 괜찮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루나는 하루하루 야위어 갔습니다. 먹는 대로 다 토했으며 갈수록 살이 빠지고 점점 더 힘들어했습니다. 시한부나 마찬가지였죠. 집으로 돌아온 이후 저는 울기만 했습니다. 루나는 조심스럽게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게 무슨 소용이냐 했더니 본인이 죽기 전에 아버지의 땅에 한 번은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순간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루나에게 한 번도 한국이나 준호 씨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루나는 아버지란 존재가 아예 없는 듯이 살았습니다. 물어보면 제가 모른 척 했으니까요. 루나가 사춘기 시절에 서재에 혼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준호 씨와 저의 편지를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보고도 이제껏 아무 말 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준호 씨에 대해 물어보면 제가 슬퍼할 게 뻔하니까요.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들에게는 당연한 아빠를 루나에게는 이렇게 용기를 내야만 찾을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드니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는 루나와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또한 마지막으로 루나에게 좋은 선물을 해줄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루나의 궁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루나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던 것은 처음인 것 같네요. 준호 씨와의 첫 만남부터 그와 헤어지는 순간까지 저는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루나는 모든 것을 어린 시절 동화를 듣는 듯이 집중해서 듣더군요. 모든 것들이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을 걸려 한국에 도착한 루나와 저는 한국의 모습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공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저희가 동시에 환호성을 지르던 순간 루나가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자마자 저는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막상 벌어지니 공황 상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루나를 끌어안고 주위에 도움을 청하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누군가가 저희에게 오더니 괜찮으냐고 묻더군요. 저는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간신히 병원에 도착하고 루나가 병실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난 후에야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려는 순간 그가 누군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입에서는 이미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준호 씨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를 지를 뿐이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모든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지금까지 도와줬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었는지. 그는 전혀 늙지 않았더라고요.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를 안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것이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잊고 싶어서 한국에 오자마자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고 앞만 보며 살아왔기에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미국에 있는 한 미술관에서 초청을 받아 출장 가려던 차에 사람이 쓰러진 것을 목격한 것이죠. 그는 제가 아닌 루나를 먼저 보았는데 보자마자 이상하게도 자신의 아이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더군요. 자신은 아이가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를 알아보고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루나의 병을 알자마자 본인의 친구가 있는 서울에서 위암으로 유명한 곳으로 데려온 것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으로 검사와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하면서 한국의 의료 수준과 기술에 놀랐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소견과는 다르게 루나의 상태는 아직 희망적이었어요. 수술장에 들어가서 보니 다행히 다른 장기와 림프에는 전이가 많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재 루나는 수술을 마치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요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를 많이 잘라내서 아직 보통 식사는 못하지만 이제 미음이나 묽은 죽 정도의 음식은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몇 개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루나 옆을 평생 지켜주겠다던 그와 혼인신고를 마쳤거든요. 30년 전에 꿈꾸던 삶이 현실이 돼서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루나와 준호 씨는 30년 만에 만난 부녀 사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 씨와 저의 사랑의 결실인 루나가 결국 우리 둘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만날 사람은 언젠가는 꼭 만난다는 말을 요새 너무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돌고 돌아 찾아온 이 사랑, 행복, 그리고 우리 가족. 많이 돌아온 만큼 앞으로 좋은 일만 생각하며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루나에게 새 생명을 주고 평생 그리워한 제 첫사랑을 만나게 해준 한국에 살고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젊은 시절 만났던 첫사랑과 30년 만에 다시 재회한 엘레나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세 식구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